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뛰어넘는 진짜 기준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추가 진단 시 약관 반영 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보험의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운전자 보험 다 비슷해 보이죠?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보장이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가입한 게 맞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 보장, 한도 이 세 가지를 직접 비교해 보고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인 운전자 보험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선택이 훨씬 명확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운전자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가장 싼 보험일까요? 가장 보장의 조건이 좋은 보험일까요? 아니면 가장 한도가 좋은 보험일까요? 아마 셋 모두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중 하나를 꼽아야겠죠? 저희 친절한 연지씨 추천 플랜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남자는 월 11,490원, 여자는 월 만원입니다. 이들이 추천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스펙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0세 기준 남자 상해 1급 20년 갱신 운전자 보험을 보면요. 보험료는 월 11,490원입니다. 얼핏 보면 특약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핵심 보장은 딱 4가지예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벌금,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이렇게 4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꼭 이 보장들이 들어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준비의 핵심은 바로 형사 책임 사고 대비입니다. 그럼 이 형사 책임 사고가 뭐냐?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내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 신호를 살짝 위반했는데 보행자가 다쳤다든지 운전 중에 잠깐 부주의해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든지 하는 경우죠. 이럴 땐 단순히 보험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대비가 필요합니다. 흔히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는데요. 신호 위반부터 중앙선 침범까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이런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사 책임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크게 다치는 중상해 사고입니다. 단순 교통사고하고 달리 이 사망, 중상해 사고는요. 교통사고 특례법 제4조에 의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사고가 형사 책임으로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을 해서 교차로에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그리고 피해자의 병원비와 합의금 등은 모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호를 위반해서 난 사고여서 이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죠. 그럼 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명백하게 중과실로 판정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면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 제출, 변호사 변론 같은 절차가 이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무죄, 벌금, 징역, 집행유예 같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 사고에서 형사 책임이 진행되는 실제 과정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보면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단계를 나 혼자 감당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단계에서는 합의금이나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또 마지막 판결 단계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하나가 나면 단순히 치료비만이 아니라 합의금, 공탁금, 벌금까지 겹치면서 수천만 원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의 특약은 이 단계들을 각각 보장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변호사 선임비,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리고 구형 벌금을 지원하는 벌금 특약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통사고가 나면 나도 다칠 가능성이 높겠죠? 나에 대한 치료비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걸 대비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네 가지 필수 보장인데요. 다시 제안서로 돌아와 보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6주 미만과 6주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6주 미만 사고에서는 최대 1,000만 원, 6주 이상 사고에서는 최대 2억까지 보상됩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타인 사망, 중상해 시에도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운전자 보험을 선택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벌금인데요. 벌금은 대물과 대인 기준으로 나뉘고요. 대인은 3천만 원 한도, 대물은 500만 원 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의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의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나뉘는데요. 가장 가벼운 타박상 같은 경우가 14급이고 가장 심한 경우가 1급입니다. 보험사별로 12급, 14급은 공통적으로 3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11급부터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 추천 설계에서는 11급부터 8급까지는 60만 원, 7급부터 점점 올라가서 가장 심각한 1급은 무려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자 보험의 필수 보장 4가지를 정리해드렸고요. 추가로 교통상해 사망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 특약을 구성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필수 연계 특약이에요. 그래서 빼고 싶어도 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망 보장을 더 보강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금액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되는 거죠. 여자 쪽의 추천 플랜은 회사가 달라지는데요. 내용과 한도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상급에서 한도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필수 연계 특약이 교통상해 50% 후유장애로 바뀌었다는 부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설계를 해도 8,369원이 나오는데요. 해당 보험사의 최소 보험료는 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631원이 적립보험료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이렇게 설계하셔도 좋고요. 필요한 특약으로 추가를 하셔도 좋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추천 플랜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회사가 다른데요. 왜 남자, 여자의 정답이 다를까요? 그리고 전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가격을 비교해보면요. 남자, 여자 모두 추천 플랜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 여자 각각 왜 이 보험사를 추천했을까요? 운전자 보험을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중 변호사 선임비 지원이 되는지, 중상해 사고 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는지, 급발진 사고까지 보장하는지, 선지급 한도는 얼마인지, 내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도 보장이 되는지, 자동차 사고 민사 소송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추가 진단 시 약관 반영 여부까지, 이렇게 약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 중 몇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는 것들이고요. 최근 운전자 보험들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서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진짜 기준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추가 진단 시 약관 반영 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약관상에서도 크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약관의 지급 사유를 보면요,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내용을 쉽게 사례로 설명해 보면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자분의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큰 사고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20주 진단을 받았고요. 치료가 안 끝나 추가로 3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관을 보면 30주 이상이라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으로 2억 원을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상황에서는 1억까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최초 20주 진단만 인정되고 추가 진단주 수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조항이 모든 경우에 꼭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진단을 받은 경우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로 보험금이 나오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몇 보험사들은 아예 약관을 고쳐서 추가 진단 시 보장된다 하고 딱 못 박아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자 보험을 볼 때는 가격보다 이 조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회사들의 약관을 보면요,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쳐서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최종 진단 지수가 반영이 돼서 보험금의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현재는 11개 보험사 중 4개의 보험사에서 이 추가 진단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사는 남자 E보험사와 여자 H보험사는 추가 진단을 인정해주는 회사 중 가장 저렴한 보험사죠. 남자는 가장 저렴한 제2사의 동일 설계 보험료 차이는 1,809원, 여자는 1,669원 차이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전체 보험료를 생각하면 결코 작지 않은 차이인데요. 하지만 저는 추가 진단 반영 여부가 이 보험료 차이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추가 진단에 대한 부분은 상관없고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2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절한 연지씨에서는 매달 전 상품의 약관과 보험료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다면 현재 시점에 모든 보험사를 직접 비교해드리고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놓치는 건 없는 건지, 어떤 보험이 좋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 건지, 보험에 대한 고민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희 친절한 연지씨한테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